안녕하세요. 대한민국 AI 국가대표 연구기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트리의 2020년 대표성과 대상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트리 인공지능연구소 지능로보틱스 연구본부의 도로와 사물, 사람을 이해하는 지능로보틱스 AI 핵심 기술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도대체 이 기술이 무엇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잡한 도심 환경 속 주행 상황을 이해하는 자율주행 기술입니다. 기존의 자율주행 데이터는 국내 환경에 적합하지 않아 연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우리 연구진이 국내 환경에 적합한 AI 학습 데이터를 구축 및 공개하였습니다. 낮과 밤, 비가 내리는 상황 등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보다 정밀한 자율주행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이제는 자동차를 내 손 안의 스마트폰을 통해 호출할 수도 있는데요. 보행자 및 장애물을 감지하는 정밀주행 오차 범위는 이미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보다 안전하고 정교해지기 위해서는 영상 및 라이다 센서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에 에트리 연구진은 주행 상황을 인지하고 예측 및 판단하는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카메라와 라이다 센서를 이용하여 도로와 주변의 형상을 인식하고 결과를 3차원 지도로 실시간 복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AI 기반 휴먼 케어 로봇 기술입니다. 에트리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대규모 휴먼 케어 로봇 데이터셋을 공개하였습니다. 실주거 환경에서 로봇 시점으로 촬영한 3D 행동인식 데이터라고 합니다. 해당 기술은 사람과 함께 생활하면서 개개인의 외형과 행동 특성, 정서와 건강 상태, 생활 패턴을 이해하여 로봇이 사람과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고령자와 영유아와 같이 돌봄이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기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2020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표 성과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지능 로보틱스 AI 핵심 기술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구 책임자와의 인터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정단 지능 로보틱스 연구본부장님을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에트리에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고 주요 연구 책임 이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석사 졸업하고 연구소에 입소를 해서 한 23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리고 연구원부터 시작을 했고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되었고 연구 책임을 시작한 것은 한 13년도 전부터 연구 책임을 시작을 했었고요. 제일 처음 맡았던 제 이름으로 연구 책임을 했던 것이 자동 발렛 주차 기술 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에트리에서의 연구 이외에도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신 걸로 아는데요. 주로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네, 짧았지만 과학기술자문위원을 잠깐 맡았습니다. 담당을 했을 때는 제가 출연연에 그동안의 경험 그리고 출연연이 연구를 하면서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거 국가의 장기적인 도전이나 알 수 없는 그런 재난에 출연연의 연구 성과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문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에트리 대표 성과 10선에서 대상을 수상하시고 상금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요. 저희가 대전 사회복지 공동기금회를 통해서 독거노인지원센터와 장학금으로 전액 기부하는 거를 저희 같이 대표 성과를 만든 연구원들하고 협의를 한 이후에 저희가 전액 기부를 완료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연구하신 자율주행과 관련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해당 자율주행 기술이 주는 긍정적인 측면은 우리가 모두가 쉽게 이렇게 상상할 수 있고 예상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중에 분노의 질주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 이 영화의 한 장면에서 원격으로 수백 대의 자동차를 해킹하고 조종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나서 자율주행 시스템이 잘못하면 굉장히 큰 위험성을 내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해킹이나 갑작스러운 프로그램 오류에 따른 그런 통제 불능 상태가 올 수 있는 문제점은 없을까요? 만약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연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네. 지금 수준까지는 사실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뭔가 차량이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잘못된 사고를 일으키게 하는 거는 상상만 했지 사실은 일어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직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또
제품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일부 운전을 지원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완전 자율주행은 아직도 연구 개발 중이기 때문에 제품은 나오지 않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상용화가 된다면 충분히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런 해킹이나 그런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통신으로도 많은 정보들을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통신 보안 같은 기술 또는 내재적인 그런 오류들을 충분히 대응하고 만일에 모르는 그런 위험에 노출이 되었을 때라도 어떤 다른 대안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반드시 제품화되기 전에는 구체적으로 구현이 되어야 상품으로 나왔을 때 자율주행이 원래 주려고 했던 그런 서비스를 충분히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체감하게 되는 완전 자동화 단계에 진입하게 되는 그런 상용화 시기가 언제쯤 올까요? 말씀하시는 나는 운전면허가 없고 내가 우리 아이를 나 없이 어딘선가 뭐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을 하게 한다. 그런 서비스가 만들어지기까지는 27년입니다. 27년에는 어떤 구간, 어떤 서비스 영역 내에서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충분히 목적하는 곳까지 안전하게 독립적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성적인 판단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은 보통 굉장히 감정적으로 운전을 하거나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방향으로 핸들을 꺾거나 갑자기 정지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과의 굉장한 좀 충돌이 전 초반에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학술적으로 풀 때는 사용자 수용성이라고 해서 항상 그 도로는 운전을 직접 하는 사람과 시스템이 운전하는 자율주행 차가 혼재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수용성을 서로 논의할 때가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만 풀 것이 아니고요. 그런 다양한 기존에 있던 도로교통법 또는 그 사고가 났을 때에 처벌하는 법 이런 등등의 인프라 규제 법제도까지 다 같이 풀어야 되는 그런 숙제가 되었습니다. 네. 해당 분야의 기술을 연구하는 게 뭐 물론 기술적인 진보나 뭐 정확성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굉장히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각 국가별로 기관별로 누가 먼저 개발하고 상용화시키고 그렇게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이 막상 현장에 계시는 연구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연구기관과 경쟁을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먼저 내느냐라고 하는 속도도 중요하고 또 방향이 이게 맞는지 저희로서는 이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아직도 조금 투자가 어려운 적은 부분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항상 연구자로서는 불만도 있고 좌절을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R&D나 민간 투자 부분이 굉장히 짧게 조금씩 파편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도 지속적인 조금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장기 호흡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주어진 환경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속도를 내기 위해서 마일스톤을 만들고 그 마일스톤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금씩 나아가는 부분 지금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저희 에트리라는 조직을 가지고 잘 진행을 하고 있지 않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본부장님께서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일생의 대부분을 내가 선택한 분야에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해 나가는 좀 뭔가 끝없는 망망대해를 두고 뚫고 막 모험을 헤쳐나가는 그런 이미지가 저는 그려지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모든 모험이 이렇게 성공을 할 수는 없잖아요. 막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도 내가 원했던 성과가 잘 나오지 않거나 뭐 어떤 한계점에 봉착하게 됐을 때
그런 많은 좌절감을 느끼게 될 것 같은데요. 이럴 때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극복을 하셨나요? 혹시 뭐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저 자체가 조금 긍정적이고 조금 낙관주의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제가 뭐 에트리라는 조직을 믿는 것도 있지만 저 혼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좌절이 있을 때도 제 윗분이나 저랑 같이 연구하는 연구팀하고 같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해서 다른 대안이 없겠는가.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고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큰 폭풍과 몰려올 때는 수직으로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가다 보면은 더 배가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정면 돌파밖에 방법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연구는 연구팀 같이 일하는 분들과 방법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